예, 경제 토크, 핵심 산업 주도주를 잡아라. 2차 전지가 가장 주도주의 탑에 있고요. 그 가운데 또 그러면 주목할 만한 김기수 대표님의 탑픽 종목은 무엇인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종목 하나, 두 개만 골라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좀 어려운 얘기잖아요. 네, 좀 무례한 얘기기도 네. 한다. 그러나 어쨌든 보시는 분들이나 투자하는 분들은 좀 압축해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섹터에서 이런 벌써 한 4개 넘어가면, 그죠? 결국 선택의 문제이긴 해요. 근데 이제 김 대표님께서 주식을 선택하는 2개의 기준을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기 뭐예요? 네. 2차 전지 내에서요? 아니면 주식을? 네, 전체적으로. 저는 아까 한 얘기 큰 트렌드를 잡으라는 주도주. 주도 성장. 섹터에서 주도주고, 그리고 그 주도주 내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적어도 글로벌 시장에서 1, 2등을 할 수 있느냐, 그 분야에서. 저는 이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가격보다 더 월등하게 가격을 쳐줄 수 있는 가치가 올라갈 것이냐라는 부분.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그 산업이 성장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 기업이 발을 맞춰서 더 성장할 수 있는 현금 창출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그 속에서 또 그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단가에 대한 원자재 조달을 통한 단가, 이 부분을 낮춰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 사실 여기 도표에는 제가 못 가져왔지만, 지난 분기까지 보게 되면 양극재 쪽으로만 봤을 때, 포스코 케미칼이 7.7%. 이 영업이익률이 그래서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이 에코프로비엠이고 LNF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를 다 고려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럼 뭐 돌려치지 말고 어쨌든 2차 전지 가운데 김 대표님의 탑픽 종목은 오늘은 포스코 케미칼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포스코 케미칼이 왜 그런 이점이 있는지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뭐 아까 양극재 그 캐파의 성장 흐름, 그리고 삼성 SDI 수주,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 알고 계신 부분이고, 요거 하나 도표만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나와 있는 작년 자료이 있고, 작년 말에 2021년에 4.5만 톤. 그리고 2023년에 15만 5천 톤, 이거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5만 톤이라고 하게 되면 6530, 아까 1톤에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이라 했잖아요. 가장 보수적으로 잡아도 6천만 원입니다. 6530, 6116 하면 9조입니다. 그죠? 올해 양극재로만. 사실 이 포스코 케미칼은 이 2차 전지 소재 쪽 비율이 58%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내화물, 조금 수익성이 낮은 이 철강 이런 쪽 기초소재 관련 분야거든요. 그러면 이 양극재로만 9조가 납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3조대인데. 그러면 이 매출로고 매출이 9조가 넘고 거기에 음극재의 성장. 그죠? 이 부분까지 합치게 된다면 시가총액이 훨씬 높아져야죠. 그러니까 작년에 형성되어 있었던 매출의 2.5배, 3배가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이 포스코 케미칼이다. 그리고 주변의 여건, IRA든지 핵심, 원자재법 이런 모든 부분들이 포스코 케미칼에 도움을 주는 요소들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전에 기술 격차가 조금 못했는데 이제 그걸 따라왔다라고 하는 증거가 삼성 SDI에 들어가는 NCA, 그죠? 그 부분 정도라면 삼성 SDI가 정말 까다로운 회사이거든요. 그쪽에 들어가는 부분,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만 들어가던 부분에 공급선 다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포드하고의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포스코 그룹 내에 후광을 등에 업고, 포스코 홀딩스의 이 광물 자원의 원자재 확보가 용이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매력으로 보게 된다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조그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다 보면 사실 우리가 대기업에 있었던 거 하고 자가 영업을 했었던 거 하고 조직의 흐름 부분이 틀리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대기업이 더 잘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화정적이거나 또 경험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의 인사관리 이런 종합적인 부분,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포스코 케미칼이 글로벌적으로는 더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2차 전지 탑픽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을 지금 처음 들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좋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진 또 않아요. 한번 뭐 어쨌든 포스코 케미칼이 잘 가다가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게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9% 빠져버린다 그러면 활짝 놀라서 다 팔 거예요. 그죠? 그만큼 이제 기업에 대한 내용을 잘 확신이 없다면.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캐파로 보면 엄청나게 그 성장한다는 이제 규모를 네. 말씀하셨고 두 번째가 아까처럼 약간 궁금했었는데 이게 품질이나 그죠? 네. 이런 게 이제 양극재도 그냥 아무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에코프로비에는 이만큼 올라오느냐인데 그 문제도 지금 이제 검증이 좀 예. 거의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이제 포스코 케미칼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걸 좀 몇 개 볼게요. 2천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도 있다. 자금 조달하는 대로 이게 어쨌든 캐파를 늘린다는 게 아래 LNF가 나쁜 게 아니라 그만큼 사실 캐파 쫓아가기 좀 어려운 거잖아요. LNF 같은 그렇습니다. 경우는. 네. 포스코 케미칼은 그렇게 계속 늘려가고 그러는데 자금 조달이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어제도 그죠? 응급제 증설을 위해서 2천억 규모의 이 회사채를 네. 발행하려고 그러는데 네. 1조가 넘게 몰렸다고 그러죠. 그래서 4천억 정도를 할 수 있냐 없냐 뭐 할 거냐 말 거냐라고 이야기하듯이 그 정도로 인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뿐만이 아니라 포스코 홀딩스 이 포스코 전체의 전반을 본 거기 때문에 네. 확실히 낫고 제가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LNF도 좋지만 LNF가 사실 그 미국 진출하려고 하다가 막혔잖아요. 작년 연말에 기술 수출로 가는데 근데 포스코 케미칼은 이미 그렇죠. 허용된 거고 네. 이제 거기에 이 자금 조달 능력이 없게 되면 뭐 이번에 포도하고 CATL처럼 뭐 그런 식으로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합작사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자금을 조달하려면 행여나 뭐 유상이자를 해야든지 아니면 자사주를 매각한다든지 이런 이제 변동성이 좀 셀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사실 2020년도에 포스코 케미칼이 6만 원, 7만 원, 특히 7만 원, 5천 원 부분에 있어서 유상증자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도 저는 유상증자를 다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 24만 원에 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에코프로비움과 LNF보다 고평가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면 그 고평가에 대한 부분 퍼가 PER 기준 40배가 넘는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담이 올 텐데 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포스코 케미칼을 제가 기억할 때는 저도 이제 10,000원대 주가를 봤거든요. 네. 예, 그 당시에 이제 막 이제 한다 그러고 그때 예를 들면 한 5만 원 같다. 대박이죠, 그죠? 네. 더 이상 누가 올라갈 거라고, 그죠? 5만 원까지 먹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10,000원에서. 예를 들면, 중간에 2만 원 되면 팔았다가 뭐 이랬는데, 야, 그냥 그렇게 보면 23만 원 와 있는데, 그렇게 보면 뭐, 사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예. 이렇게 성장성을 정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텐베거라고 하는 게, 허황된 꿈꾸지 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10배짜리. 2차 전지 정말 10배, 20배를 이미 지금 보여준 기업들인데, 끝이 아니다. 지금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앞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IRA 관련해서는 그러면 IRA도 하나의 이 업체들로 봐서는 허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넘어야 되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그렇게 하라 그러면 미국 투자해야 되고. IRA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포스코 케미칼은 잘 넘어가고 대응을 하는 회사입니까? 그렇죠. 또 IRA와 관련된 부분도 지금 포스코 케미칼은 이미 이제 그쪽 부분에 진출해서 제가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왔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전체적으로 IRA 법안에서 그러면 지금껏 그 광물 비율이나 또 나름대로의 그 북미 지역에서의 투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을 확 바꿔버린다. 사실 그건 제정신 아닌 거죠. 그죠? 그 기본 정책적인 흐름 부분을 우리가 만약에라는 걸 가정을 두면 사실 주식 투자하면 안 되죠. 만약에 내일 북한이 내려오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납득 가능한 흐름 그리고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더 강하게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핵심 기술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서방 국가 특히 한국 이 양극재 이쪽 배터리 업체들에게는 기회이지 절대 기회가 아닐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독자적인 회사에서 물건을 가져오는데도 상황 봐서 눈치를 보고, 그죠? 값을 올려주거나, 만들어서 팔 때도 또 신경 써야 되는 게 아니라, 포스코 케미칼은 포스코 그룹에서 이게 이제 일관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게 장점이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얘기해 주세요.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양극재는 수산화 리튬이나 이런 것들을 포스코 홀딩스에 받고, 예. 네. 납품은 대신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배터리 3사에다 납품하는 거군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셀을 만들지 않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이전에 이 GM하고 네. 얼티엄셀즈 그쪽에 공급 계약을 했었었죠. 예, 예. 그러니까 독자적으로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금 그런 가운데에서 사실은 광물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캐파가 증가하는데 그렇죠. 그 원자재 조달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미국 IRA 법안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이 서방 국가에서 앞으로 이제 그 세부 시행 규칙이 나와봐야 되지만, 네. 그 광물의 이 채취뿐만이 아니라 재련, 가공 재련,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했을 때 누가 더 가장 유리할 수 있느냐를 보는 거죠. 지금 배터리 업체 내에서의 광물 이 자원 조달을 포커스에 맞춰놓고 보면 포스코 그룹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그룹이 가장 그 자원 조달의 흐름 부분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네. 제가 그 도표를 보면 한눈에 다 이게 되는데, 저도 이 배터리 회사 종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외워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네요. 네. 네. 포스코 케미칼을 좋게 얘기하셨고 좋게 보는데요. 다만 주가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추세는 상승이지만 이 가운데 계속 이제 흔들어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고점에 사는 사람은 또 이제 물리면 유유하게 되는 거고, 그럼 포스코 케미칼을 좋게 보셨으면 전략적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가져가야 됩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배터리와 이 연관 종목 부분들이 구성이 한 80%가 되고, 그리고 20% 정도는 이제 또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섹터 부분에 공략의 포인트를 잡아야죠. 아까 이제 말씀드렸었던 핵심 테마 세타 부분에서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만큼의 가격이 반영되지 않은 기업. 그게 이제 SDV 시대의 현대 오토 에버라고 말씀드리는 그거 겁니다. 가기 전에 제가 예.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포스코 케미칼이 예를 들면 얼마나 더 상승할 수 있느냐.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요거를 전략적으로 단기면 어느 정도 목표가를 보고 장기는 어떻게 보고 그건 이제 대응하느냐.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 그잖아요. 그러면- 안 그러면 대략 이야기를 해야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 지금도 많이 올라왔으니까 예를 들면 한 번에 살려고 하지 말고 계속해서 분할해서 사는 전략. 그러면 이제 장기 투자가죠.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점으로 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다시 한번 가격 전략에 대해서 네, 네, 어떻게. 이제 포스코 케미칼을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하신다면, 23만 원 이하에서는 매수, 그리고 28만 원 이상에서는 분할 이익 실현을 하는 관점. 다만 이제 그게 수급이나 흐름 때문에 오버슈팅도 물론 날 그렇죠. 수가 있는데, 네. 일단 3월 중, 그죠? 이 모든 이벤트들이 나오는 그 수요의 흐름이 나올 때 한번 비중을 조금 축소하시고, 그런데 주식을 잘못 매도하면 나중에 다시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올라가는 주식 특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중장기 투자가라면 저는 적어도 2024년까지는 들고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그거에 대한 답변이었고요. 김길수 대표님의 탑픽 종목 오늘 2개를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2차전지 쪽에서 포스코 케미칼이고 그 다음에는 앞서 언급하신 현대 오토에버? 네. 네. 자, 이제 현대 오토 에버, 이 SDV 시대,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설계의 핵심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SDV가 도입되는데, 지금 이 현대차 그룹에 있어서 이 현대 오토 에버가 당연히 그 수혜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탑재한 차종이 2개 차종, 밖에 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차종이 향후에 30여 개 차종으로 늘어나니까 앞으로 매출 성장은 불을 보듯 뻔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실적 부분을 한번 보러 들어갑니다. 네. 자, 사실 2020년에 15조 매출의 영업이익이 868억.
1조 5천억이네. 자산에 1조 5천억 매출에 네. 868억. 네. 그런데 이제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올해 3조 네. 매출에 2배가 영업이익 됐고. 2배가 되는 부분이죠. 네. 그런데 주가는 2020년보다 내려와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가격적인 매력도 충분하다고 보는 거죠. 뭐 퍼가 낮은 건 아니에요. 이 종목 부분도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성장성, 거기다 이제 아까 이야기한 무선 업데이트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도 함께 바라보셔야 되는 복합적인 부분이죠. 그걸 이제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게 되면 네. 이 연관 부분에 있어서 클라우드 기반 이 차량 연동 서비스라든지 자율주행 이 도표거든요. 예. 뭐 이 클라우드 쪽 라인 부분의 흐름과 그래서 OTA 통한 실시간 업데이트가 가능하고 그리고 자율주행 부분에 있어서 이 차량 데이터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현대차 그룹의 우리나라에 뭐 현대 오토에버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또 도표 하나를 더 보시면 이 차량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2개 차종에서 30여 개 차종으로 확대를 하는 흐름이라면 성장 흐름 부분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2차 전지가 지금 가격적인 부담이 조금 있고 한 우려가 계셔서 접근하기 쉽지 않은 분들은 오히려 이 현대 오토에버의 흐름 부분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지금 미래 모빌리티 전략 내에서 현대 오토에버의 역할이 시간이 갈수록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보시고 그런 가운데에서 현대 오토에버의 2022년 연간 해외 법인 실적 부분을 보게 되면 2022년에 참 어려운 시장이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도 미주에서 52%가 증가하고 중국에서도 39%가 증가하고 예. 인도에서 41% 증가하는 이걸 수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런 흐름들을 보여줬다는 건 조금만 경기가 양호한 흐름이다라고 하면 폭발적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 오토에버와 관련된 이슈나 기대감은 많죠. 네, 자율주행. 그 다음에 최근에 뉴스입니다만 이제 미국이란다. 현대차가 미국에서 이제 드라이브를 걸면서 네. 그죠? 이런 패키지를 되면 이제 수혜를 받을 쪽이고, 그 다음에 지배구조 관련해서도 어쨌든 정의선 회장의 어쨌든 상단에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오토에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이제 덤이고, 그건 뭐 투자할 수는 없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트렌드의 변화들을 반영하는 건. 근데 단기적으로 일봉으로 보면 최근에 좀 사실 가격이 좀 올라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현대 오토에버가요? 10만 원대에서 지금 12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일봉은 신경 쓰지 마요. 그러니까 이제 흐름으로?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연봉을 먼저 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왜냐하면 매출 추이를 보셔야 되는 거죠. 연봉은 맨날 보죠. 연봉이 안 올라서 그렇지. 급여가 안 올라서 연봉이 안 돼서 그렇죠. 농담이고. 2020년 부분, 2022년에 이제 하락을 좀 크게 했어요. 이제 2020년부터 아까 실적 보셨잖아요. 매출과 영업이익. 근데 2020년에 올랐을 때보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더 좋은데 제자리 걸음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일봉상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 잘 보시면 이렇게 안 오른 종목이 또 얼마나 있습니까? 왜냐하면 종합주가 지수가 13% 정도 올랐는데 그리고 현대 기아차가 IRA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 부분 때문에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현대차 기아가 떨어지니까 같이 내려온 거거든요. 시장하고 함께. 그런데 요 장대 양봉이 하나 있죠. 이게 실적을 발표하면서입니다. 이렇게 실적이 나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사사분기 실적이. 그러면 이 실적 부분을 가진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금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정을 보일 때 우리가 N자형 조정을 자꾸 연상을 합니다. N자형 조정은 약한 거예요. 오히려. 그래요? 조정이 우상향하면서 조정을 보이는 라인. 이게 조정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래량을 줄이면서 아직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접근을 하지 못하는 거죠. 개인 투자가는 N자형으로 내려오면 살려고 하는데 그걸 기회를 안 주기 위해서 자꾸 매수를
그 제한적인 흐름으로 매집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충분히 매집이 됐다고 그럴 때 치고 시세를 가는구나. 치고 간다. 그래서 항상 보시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일단 연봉에서 살아있고 이제 살아있다는 건 20개월 월봉을 깨지 않고 그러면 그리고 항상 월에 들어갈 때는 월봉을 한번 보시면서 월봉의 추세 지금 월봉에서 제반 이평선을 돌아서 나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바닥을 찍고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시작을 할 때 주봉에서 무리가 있는지 없는지 이번 주는 조금 쉬는 흐름이죠. 3주 연속 반등하고 나서 제반 이평선 라인에서 거래량을 줄이면서 쉬는 자리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일봉에서의 모습 부분들. 그러면 12만 원 이하에서는 사셔야 된다는 게 나오는 거죠.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김기수 대표님께서 또 주목해봐야 될 탑픽 종목 포스코 케미칼, 현대오토에버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뭐 쭉 얘기 들으신 것처럼 내일 사가지고 그러면 3일 있다 팔고 이런 개념이 아니니까 그죠? 네. 큰 흐름으로 대세를 잡고 가는 종목으로 또 김 대표님의 그 스타일이나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도 팁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기수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